세상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 위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강대국들은 충돌하며 두려움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쟁,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조용한 도덕적 붕괴가 인간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서, 화면 속에서, 허망한 약속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진실에서 멀어져 간다. 거대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래된 예언의 실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지금 다시 힘을 얻어 되살아나는 목소리가 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다시금 발견되고 있다. 료겐 대사, 리앙 유엔 다시, 1865년부터 1935년까지 살았던 일본의 승려는 21세기가 영적 반전 리촨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시대에는 세계가 기술의 정점에 이르지만 영혼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방향을 잃고 지도자들은 양심보다는 야망에 이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서구는 인류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며 그 거울 속에서 미국은 가장 강한 반영이 될 것이다. 료겐은 그 제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힘과 혼돈 사이에 갈라진 목소리, 세계가 다시 서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목소리. 그러나 그 시선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예언은 미국의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전례 없는 분열을 초래한 인물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연상시킨다. 료겐에게 있어 그는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세계적 변화의 비이도적 전령일 뿐이다. 그러나 료겐의 진정한 예언의 초점은 서구가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부흥은 경제나 무기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고통과 저항으로 빚어진 잊힌 땅에서 올 것이라 말했다. 전쟁으로 나뉘고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지탱된 반도, 바로 한반도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태양이 두 번 떠오르는 땅, 가장 어두운 밤 이후 인류가 다시 태어날 장소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전쟁마다 분단마다 세대를 거쳐 흘린 모든 눈물이 영적 에너지로 축적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그 에너지가 깨어나고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서구가 자멸적인 분열 속에 빠져드는 동안 아시아는 운명의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다. 료겐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조차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세계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한국이 지구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민족이지만 비범한 목적을 가진 민족. 그 승려는 정치적, 군사적 경계는 다가올 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었다. 그것은 종교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힘이었다. 그는 인류의 심장이 한국과 같은 박동으로 뛰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세계적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박동은 더욱 강해져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료겐은 또한 외형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했다. 세계는 구원이 초강대국이나 정치적 동맹 혹은 기적 같은 사건에서 올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진정한 각성은 침묵 속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 시대의 전령은 왕도, 전사도, 정치인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인물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권력이 아닌 그 말의 진실성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일가우는 그런 남자 혹은 여자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말하길 지구는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통제와 우상화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해와 지혜의 길. 그리고 다가오는 영적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 뿐이라고 했다. 한국은 그 선택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새로운 순환을 알리는 목소리가 태어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료겐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전쟁은 확산되고 신앙은 사라지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남긴 것은 혼돈은 단지 전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료겐 대사는 일본이 완전히 변모하던 시대에 태어났다. 제국이 무너지고 종교는 의심받고 물질적 진보가 영혼의 가치를 대체하던 때였다. 그는 눈앞에서 그려지는 미래를 보았고 그 진보의 대가가
인간 본질의 상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산속으로 들어가 현대 문명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고대의 수행에 몰두했다. 그곳에서 그는 인류의 운명을 비추는 예언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 수행을 수이쿄노메이 슈이징노밍, 즉 영혼의 거울 명상이라 불렀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달빛 아래 두고 그 앞에 앉아 고요히 이는 파동을 바라보며 그는 그 속에서 시간을 본다고 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닌 시대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거울 안에 반사된 것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명상 상태에 깊이 잠기며 다가올 일들에 대한 상세한 비전을 기록했다. 바로 이 수행 속에서 그는 미래의 세기들을 예언했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묘사해 나갔다. 수십 년 뒤 그의 기록은 소수의 승려들에 의해 발견되어 번역되었다. 그들은 그 예언들의 놀라운 정확성에 충격을 받았다. 료우게는 고대 아시아 제국들의 붕괴, 세계 대전의 발발,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오늘날의 원자폭탄으로 해석되는 무기까지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패망한 후 다시 일어서겠지만 그 부흥은 점점 깊어지는 영적 공허와 함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의 기록에서 대사는 또 다른 예언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통제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검은 거울들에 이끌릴 것이라 했다. 이 거울들은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영혼이 지워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묘사를 휴대폰, 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중독과 바로 연결지을 수 있다. 그는 이 시대가 자기 반영에 대한 우상화로 지배될 것이라 했다. 인간은 내면의 빛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숭배하게 되며 이런 가치의 전도는 전 세계적인 영적 타락의 길을 열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혼돈이 새로운 의식의 싹이 트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 믿었다. 인류가 극한에 도달할 때 자연이 반응하고 잠들어 있던 영적 힘들이 깨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견딘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한 힘에 도달할 것이라 예언했다.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였다. 그 승려는 한국이 두 개로 나뉘게 될 것이며 그 백성은 한 세기 동안 고통과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세계 전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 이 분단이 오히려 더 큰 무언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분열된 이 반도에서 떨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라 말했다. 단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잇는 힘, 한국은 지구의 영적 심장이 되고 그 박동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의 필사본에 따르면 부흥은 강대국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시작된다. 그는 신뢰의 붕괴가 첫 번째 진동이 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모든 믿음을 흔드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했다. 그 시점에 이르러 세계는 방향을 잃고 동쪽을 향해 길을 묻게 되며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항, 근면, 그리고 믿음의 상징이 된 민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불록, 동맹, 갈등으로 나뉘는 동안 그는 한국이 자신의 불꽃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다. 권력이 아닌 운명 때문이었다. 료우게는 한국의 고통이 하나의 계획 속 일부라고 믿었다. 그 고통은 마침내 집단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서구가 혼란의 절정에 이르고 동방이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을 때 한국은 모든 것이 모이는 중심점이 될 것이다. 료겐 대사는 이 모든 비전을 속도 기계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지금처럼 생생히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그는 이 시대를 거울의 시대라 불렀다. 그는 이미지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며 진실보다 뉴스, 신앙보다 명성의 환상을 믿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바로 우리의 세대다. 과거엔 이해되지 않던 그의 예언이 지금은 완벽하게 현재와 맞물리고 있다. 다윗은 서구에서 나타날 한 힘이 둘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다. 별들로 상징되고 독수리로 지배받는 나라, 곧 미국이 그 어떤 시기보다 큰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미국의 권력 상징이 내부에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싸우고 있었고 하나는 옛 질서, 다른 하나는 변화의 충동을 상징했다. 그는 이 분열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 세계를 양분시키는 순간 지구의 영적 시계가 회복의 시간을 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동방의 각성이 시작되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떠오르는 논란의 인물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사랑과 혐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 그는 그를 한 개의 전령 추안링이라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자. 많은 이들이 이 묘사를 도널드 트럼프와 연결짓는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단지 서구 제국이 마지막 정화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징후로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세계 도덕 붕괴의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구가 분열되는 동안 동방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료우겐 대사는 세대에 걸쳐 침묵 속에서 우러온 둘로 갈라진 땅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 땅이 바로 한반도 코리아였다. 그는 말하길 어떠한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할 것이고 그 빛은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혼돈의 거울이 될 때 동방은 진리의 거울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인류의 운명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다이시는 한국을 정치적 강국이 아닌 지구의 영적 심장으로 보았다.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식이 깃든 곳, 그가 본 한국은 전쟁을 겪은 그 땅에서 지혜가 솟아날 것이라고 했다. 견디는 법을 배운 민족이 이젠 이끄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라 했다. 이 시대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에 반해 한국 민중이 조용히 믿음과 문화, 연합의 본보기가 될 때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장소가 된다.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도 종교도 아닌 인간 자체의 본질을 일깨우는 존재, 힘이나 지위 없이도 집단 의식을 흔드는 그런 존재였다. 그는 이 시기를 영혼의 새벽이라 불렀고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사라진 시대에 시작될 것이라 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해는 2025년, 혼돈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료우겐 대사는 한국이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한국의 역할은 서구가 잃어버린 것, 바로 진보와 영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반도에서 폭력 없는 의식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오직 진실의 힘으로 확산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동쪽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날 그가 100여 년 전 보았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충돌하고 가치들은 산산이 조각나며 한때 진보의 상징이던 기술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료우겐이 검은 거울이라 부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어둠과 함께 각성 또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길 서구가 혼란의 끝에 도달할 때 동방이 해답을 드러낼 것이라 했고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의 심장에서 태어날 것이었다. 그가 영적 반전의 시대라 부른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구는 자기 그림자의 반영 속에서 길을 잃고 동양은 새로운 균형의 중심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이 변화를 이끌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지닌 나라라고 그는 확언했다. 료우겐 대사는 말하길 세계는 힘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라져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발견되는 순간 인류를 이끄는 새로운 축이 생길 것이라 했다. 그는 그 축이 한국의 심장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았다. 전 세계적인 혼돈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서 어떤 존재가 등장하여 잃어버린 명료함을 세상에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 존재는 신도 왕도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며 이성 리싱과 자비, 치베이의 균형을 품은 영혼이라 했다. 그는 그 인물을 천상의 중재자 티엔상의 종 차이저라 불렀다. 다이시는 그 존재가 사원도 궁전도 아닌 민중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평범한 삶을 살며 직위도 추종자도 부도 없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잠든 것을 깨울 것이라 했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직접적이고 투명한 진실로 세대를 거쳐 쌓인 거짓과 오만을 무너뜨릴 힘을 지닐 것이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대신 의식을 창조할 것이다. 한국이 이 변화의 요람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중성 엘종싱의 상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된 나라. 이 분단은 료우겐에게 있어 인류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육체와 정신 사이의 분리, 외면과 내면의 괴리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때 전 세계도 함께 치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통합이며 모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보편적 화해의 행위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가 죽기 전 기록한 마지막 비전들 속에서 료우게는 각성의 순간을 자연과 인간의 연속된 사건들로 묘사했다.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징조들을 보았다. 오래된 구조들은 무너지겠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닌 계시, 기시로 인해 일어나는 붕괴였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더는 어떤 것도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화이며 그는 이를 조용한 정화 징카나 징화라 불렀다. 서구가 혼란에 빠지고 동방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할 때 천상의 중재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그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해서가 아니라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그 존재를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그는 새 시대에 살아있는 반영이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며 그의 존재는 듣는 이의 영혼 속 깊은 기억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할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 각성의 시작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료우게는 예언했다. 이 시기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놓고 충돌하고 세계가 신뢰의 붕괴를 겪게 되는 시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체계가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공허 속에서 새로운 영적 의식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한국은 지구 에너지의 재구성 중심이 될 것이다. 료우게는 이렇게 말했다. 서쪽에 태양이 지면 동쪽의 불꽃이 길을 밝힌다. 그는 한국을 살아있는 사원이라 불렀다. 선행 하나, 연대의 몸짓 하나가 모두 지구를 정화하는 에너지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절제와 조용한 믿음으로 다져진 한국 민중은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될 존재들이다. 그는 한국의 영성이 세상에 퍼질 것이라 했으며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한국을 주목하는 국가들은 그 과정을 통해 단순함의 가치와 존중의 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료우게는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만과 통제에 갇힌 나라들은 방향을 잃고 지구를 지배하던 체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 시기를 보호받으며 통과할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영혼의 시험 훈 노시렌이라 불렀다. 이 전환의 중심에서 한국은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균형의 상징. 이념과 전쟁에 지친 세계는 그 작은 반도를 바라보며 영적 부활의 본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때 파괴의 무대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지구적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료우겐 대사는 국가의 운명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세계적 분열을 보았다. 한쪽에는 물질의 세계, 끝없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세력들. 다른 한쪽에는 각성의 물결, 작지만 위대한 목적을 가진 한 나라, 코리아가 이끄는 새로운 길. 그에 따르면 인류는 마침내 두려움과 탐욕만으로는 세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시기를 열방의 심판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계시였다. 각 나라가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시간, 지배를 추구하는 자들은 무너지고 치유를 선택하는 자들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는 기록했다. 한국은 이 갱신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민중들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한국은 통합의 본보기로 떠오를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무기나 불을 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지구는 혼란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진보에 집착한 인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 반도에서 맑고 순수한 에너지가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주인 없는 빛이라고 불렀다. 어떤 개인이나 정부의 것이 아닌 그 민족의 영혼 자체에서 우러나온 빛, 그리고 그 빛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자아와 무관심으로 타락한 것들을 정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료우게는 말했다. 그 빛이 감지되는 순간 서구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힘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내부의 분열에 직면하게 되며 그 모습은 곧 전 인류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반영이 될 것이다. 한때 앞서가던 나라가 이제는 방향을 찾게 되는 시점. 예언자는 말하길 독수리의 제국이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동방의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은 소리 없이 길을 밝히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치유로 이끄는 등불. 료우게는 이 땅에서 태어날 천상의 중재자가 국경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세상은 기억해야 한다. 의식 없는 권력은 자기 파괴일 뿐이라는 것을. 이 전령은 추종자를 찾지 않을 것이며 깨어있는 자들을 깨울 것이다. 그는 사원을 세우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의 말은 짧고 단호하며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 승려는 2026년 이후 세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구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경제는 변화하며 정치적 동맹은 해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현실이 되고 한국의 이름은 새 출발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이시는 이 순환이 영적 변화만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치유까지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함께 걸을 때 지식이 확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 도약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기술은 허영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 전환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변화에 저항할 것이며 자존심과 부정에 묶일 것이다. 혼란은 있겠지만 전면적인 파괴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는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는 이를 시간의 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한국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힘이 아니라 본보기로 세상을 이끌며. 오늘날 료우겐 다이시가 예언한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닮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강대국의 불안정, 신뢰의 붕괴, 의미를 향한 갈망, 이 모든 것이 그가 쓴 예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지구의 영적 심장이라면 그 깨어남은 인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료우겐은 자신의 글을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이자 부름이었다. 세상은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들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그는 믿었다. 전령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함과 진실, 그리고 균형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정부가 아닌 의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가 본 부활은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이라 불릴 순간을 목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과소평가했지만 하늘이 선택한 민족, 바로 코리아의 민족이 이끌게 될 각성이다. 만약 이 비전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료우겐 다이시의 예언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변화를 믿는 모든 이들의 존재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의 깨어남이 그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0월 25일 밤 브랜든 빅스라는 이름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예고 없이 공개된 그의 새 영상은 긴박함과 신비로움이 묻어 있었다. 제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내가 본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고 충격에 휩싸인 채 그것이 신의 계시인지 혹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세밀한 예언과 영적 메시지로 알려진 브랜드는 그날만큼은 달라 보였다. 단호한 눈빛, 굳은 표정, 말을 꺼내기 전에 긴 침묵이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부름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카메라는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까지 담아냈다. 브랜드는 새벽 3시 33분에 깨어났다고 했다. 천장의 자리에는 거대한 동아시아의 지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지도는 살아 움직이듯 색이 끊임없이 변했다. 한반도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어 빛났고 중국은 회사색으로 변했으며 일본은 서서히 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는 그것이 징조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단호한 목소리가 3번 반복되어 들려왔다고 했다.
11월을 주목하라. 그 문장은 반복될수록 그의 내면 깊숙이 명령처럼 울려 퍼졌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했다고 묘사했다. 브랜드는 이 비전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영적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초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고 눈을 떴을 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밀어내며 이 메시지는 드러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가 환상의 시작을 설명할수록 긴장감은 고조됐다. 브랜든에 따르면 한반도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보았다고 했다. 그 선은 영토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갈라놓고 있었다. 중국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고 일본은 희미한 빛에 쌓여 서서히 사라졌다. 브랜드는 한반도의 분열이 계시의 핵심이며 11월이 정확히 12개월간 지속될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기의 끝에는 인류 역사를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방송이 이어지는 동안 수천 개의 댓글이 화면을 뒤덮었다.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지만 아무도 시청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가 세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은 마치 예언이 이미 시작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꿈을 꾼 직후 집에 혼자 있었음에도 몇 초간 바닥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어떤 힘이 같은 명령을 반복했다고 한다. 11월 전에 알리라. 그래서 그는 그대로 따랐다. 많은 시청자에게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날짜가 정해진 경고였다. 브랜드는 비유를 쓰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들렸다. 그는 비전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존재의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도 주변을 따라 움직이는 빛들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계시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는 그 순간 이것이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달된 메시지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며칠 만에 그는 아시아 전역의 화제가 되었다. 수천 명이 그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썼지만 누구도 그가 강조한 날짜 11월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브랜드는 자신이 들은 부름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세 나라의 운명을 하나로 잇는 보이지 않는 카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이 자신을 새벽 3시 33분에 깨워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게 했다고 반복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비전 속에 있는 듯 떨렸다. 그는 11월을 주목하라는 문장이 3번 같은 강도로 들려왔다고 했다. 첫 번째는 그를 깨웠고 두 번째는 이해하게 했으며 세 번째는 두렵게 했다. 브랜드는 11월이 전환점,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시간이 그를 밀어붙이며 다가올 일을 드러내라 요구하는 듯했다. 그가 묘사하는 동안 해설자는 브랜든이 지도 속의 색깔들이 각 민족의 영적 운명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내부 분열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의미했고 회색으로 감싸인 중국은 침묵과 전환의 시기를 나타냈다. 거의 사라져가는 일본은 소멸과 재탄생의 순환을 상징했다. 브랜드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모두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상이 우연이라 부를 만큼 정확한 일련의 사건으로 게시물이 올라온 며칠 뒤 같은 색깔의 같은 지도를 꿈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없이 시계가 새벽 3시 33분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회의론자와 신봉자들로 갈라졌다. 누군가는 브랜든을 선견자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조종자라 비난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기운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브랜드는 모든에서 사라졌다. 그 일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 짙게 만들었다. 추종자들은 숨은 단서를 찾기 위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문장 사이의 침묵, 한쪽으로 향한 시선, 코리아라는 단어를 말하기 직전의 숨죽임, 모든 것이 의도된 듯 보였다. 마치 그는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영상 속에서 브랜드는 주기가 정확히 사람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들은 경고 없이 조용히 하나씩 이어질 것이며
어느 순간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의 행동, 하나의 정치적 결정, 겉보기에는 사소한 불꽃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픽스는 징조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침묵하던 하늘이 곧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운명이 회의실이 아니라 별자리에서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비전 속에서 그는 궤도를 벗어나 움직이는 별들을 보았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반도 위로 일식이 나타나 반쪽은 그림자에 잠기고 나머지 반쪽은 푸른 빛으로 물드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각성을 예고하는 영적 분열의 징조로 해석했다. 경주와 해인사에 잊힌 사찰들에 보관된 오래된 기록에는 두 빛의 일식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다. 17세기 승려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현상은 정화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나타난다고 한다. 브랜드는 이 문헌들을 정확히 인용하며 옛날 전사 왕들을 인도했던 별자리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울려 퍼질 변화의 전조였다. 옛 승려들은 그것을 천룡의 숨결이라 불렀다. 우주가 세상 위로 숨을 내쉬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 브랜드는 일식이 끝난 뒤 태양이 더 차가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 없는 바람이 불며 그 바람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라 부른 것들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천둥이 울리고 대지가 미세하게 떨릴 것이라 했다. 마치 지구 전체가 경계 속에서 숨을 고르는 듯이 이 징조들은 그가 말했다. 파괴가 아니라 예고다. 하늘이 먼저 말하고 그 후에야 땅이 깨어난다. 그의 기록에는 특정 행성들의 배열이 정치적 결정들과 맞물릴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토성과 화성이 한반도 위의 지평선에서 교차할 때 지도자들은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금성과 목성이 같은 지점에서 빛날 때는 짧지만 강렬한 희망의 순간, 영적인 화해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별똥별의 빛처럼 짧을 것이라고 한국, 중국, 일본의 옛 승려들과 점성가들도 비슷한 현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붉은 먹으로 쓴 희귀한 죽지 문서에는 엇바람의 시기 자오풍지스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하늘과 정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적혀 있었다. 브랜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11월과 12월의 바람은 단순한 한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시작되어 모든 이가 체감하게 될 변화의 예고라고 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마르는 강들, 이유 없이 요동치는 바다, 신음하듯 울리는 산들에 대해 언급했다. 철을 어긴 동물의 이동과 바람 없는 날 치솟는 파도는 세상의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브랜든에게 자연과 영혼의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응답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에 세 명의 잠든 영적 수호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으로 상징되는 세 성산의 힘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산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날 때 진동 짙은 안개 혹은 산곡대기에서의 빛의 출현, 그것이 동방의 오래된 예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이 티베트의 고문서와 일본의 고대 예언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영상에서 브랜드는 여명의 서슈슈라 불리는 수수께끼의 고문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문서는 1989년 미얀마의 한 버려진 사원에서 발견되었으며 동방이 전 세계 정화의 중심이 되는 여러 시대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하늘이 조선의 바다 위에서 세 가지 색으로 갈라질 때 온 세상이 떨고 고통 속에서 지혜가 솟아나리라. 브랜드는 이 문장이 한반도를 가리킨다고 확신했다. 자신의 비전에서 본 붉은색, 푸른색, 흰색은 우연이 아니라 이 고대 영적 암호의 우주적 반영이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독립기자들, 은둔 승려들, 그리고 점성술 연구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징조를 목격했다. 황해 위로 지나가는 빗줄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지하의 울림이 지진계에 기록되었고 고대의 징조를 연상케 하는 기상 이상들이 연달아 보고되었다. 브랜드는 이 모든 징조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먼저 경고한다. 하늘은 언제나 먼저 외친다. 하지만 그의 계시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 베이징, 도쿄, 심지어 서방의 수도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운명이 전 세계 재편의 반가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균형, 경제, 심지어 기후마저도 하나의 동일한 맥박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브랜드는 영적 차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정부 붕괴는 일식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한 지도자의 교체는 지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하늘이 운명을 움직이기로 결정하면 세상에 단절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세상이 곧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 소리, 빛이 낯선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자연이 균형이 흔들렸음을 알리려는 방식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해가 바로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숨결을 맞이할 곳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반도의 하늘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이질적인 오로라로 뒤덮여 있었다. 수평선 위에서 색들이 춤췄다. 강렬한 붉은빛, 깊은 푸른빛, 은빛을 띤 흰색.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가 우주의 숨결이라 부른 현상의 징표였다. 브랜드는 이 빛들이 다시 한번 한반도 바다 위에 나타날 때 그것이 전 세계를 울리는 영적 진동의 전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닌 계시의 시작이었다. 브랜드는 북쪽에서 불어올 바람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 바람은 황금빛 먼지를 실어오고 오래된 성가생크와도 같은 소리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바람이 잠든 기억들을 불러올 것이라 했으며 마치 땅 자체가 잊혔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감각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갑작스레 바뀌는 순간 그것이 영계가 인간의 길에 개입하려 한다는 신호라고 했다. 브랜드는 한국의 운명이 별들에도 그리고 고대의 문서인 연화비전 리엔화 미디엔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믿었다. 수세기 동안 승려들에 의해 비밀리에 보관되어 온 이 책은 한 민족이 영적으로 갈라진 후 빛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환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책에 기록된 한 구절을 인용했다. 호랑이는 일식 아래 잠들고 용은 번개 아래에서 깨어날 때 동방의 바다 위로 새로운 불꽃이 솟으리라. 이 문장은 그의 모든 예언 속에서 반복되었다. 브랜드는 호랑이를 한국 민족의 상징으로 보았다. 강인하고 충직하며 꿋꿋한 존재. 용은 아시아의 고대 영혼 속에 잠든 힘을 뜻했다. 그 두 존재가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은 우주의 방향이 전환되는 징조였다. 놀랍게도 고대 중국의 기록들 역시 같은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고 이를 청경지시 티안징지시, 즉 하늘의 거울이 온 세상의 운명을 동방에 비추는 시대라고 불렀다. 서방이 경제 위기와 기술 혼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브랜드는 진정한 변화의 진원지가 동방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의 힘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끼와 침묵에 덮인 채 잊힌 사원들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했다. 실제로 백두산과 티베트의 사원들에서는 밤마다 땅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빛기둥을 봤다는 승려들의 증언이 있었다. 일부는 그것을 지질학적 현상이라 해석했지만 브랜드는 그것이 포탈이며 하늘과 땅이 다시 정렬을 시도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방송 중 하나에서 그는 며칠간 말을 잃게 만들었던 꿈을 이야기했다. 붉게 물든 달이 한강 위에 떠 있었고 태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평선 너머 별들이 움직여 6개의 꽃잎을 가진 문양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조선 왕가의 옛 인장에서 발견되는 유격화 문양과 같았다. 브랜드는 그 이미지가 어둠의 시기를 지나 동방이 겪게 될 영적 부활의 인장이었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정치 사회적 위기와 연결지었다. 그는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갈등이 지구의 반응이라고 믿었다. 지진, 폭풍, 전염병은 벌이 아니라 몸과 영혼 사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징후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지도자들이 탐욕에 눈먼 채 계속 나아간다면 자연이 결국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인간이 하늘의 속삭임을 듣지 않을 때 천둥이 그를 대신해 말한다. 그의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브랜드는 아시아에서 시작될 혼돈이 대륙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파장은 중국, 일본을 지나 바다를 건너 서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동방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 전체의 거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정치적 국경은 환영에 불과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의 집단 영혼이었다. 그는 하늘에 나타날 푸른 불꽃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단 몇 분만 보이겠지만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불꽃은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신비주의자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미치광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묘사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일부 과학자들마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또한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 독립기자가 등장할 것이며 잊혀진 문서들, 오래된 편지, 그리고 수세기 전 이와 같은 현상을 예언했던 승려들의 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 세상이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낼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는 진정한 충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새로운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거울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전 중 하나에서 일본 열도가 황금빛으로 감싸이고 곧이어 거대한 그림자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하늘에서 나선형의 불꽃이 내려와 바다와 맞닿는 순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가 한순간 만난 경고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브랜든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에 흔적을 남길 만큼 강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한 정신과 단호한 눈빛을 지닌 한 여성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다. 그녀는 한 세대를 움직일 만큼의 힘을 지닌 존재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다. 인간적이며 섬세하고 개혁적인 힘, 그의 비전 속에서 그녀는 폐허 사이를 걸으며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흰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 뒤로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일어서 있었고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희망 뒤에 도사린 위험도 보았다. 그는 그 여성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 세력은 그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부상은 빠르지만 사라짐은 그보다 더 급격할 것이라 했다. 브랜드는 일본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둥근 그림자에 가려지며 수천 개의 종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장면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시련과 눈물의 때이자 동시에 정화의 시기라고 했다. 그의 기록에서 그는 빛의 지진이라 부르는 현상에 대해 말했다. 물리적인 지진이 아닌 영적인 진동이었다. 그것은 남쪽에서 시작해 일본 전역을 휩쓸며 퍼져나갔다. 태평양의 물결은 구름에 닿을 만큼 솟구쳤고 산의 불꽃이 이에 응답하듯 깨어났다. 그의 비전 속에서 후지산은 떨리고 있었으며 정상에서는 눈부신 흰빛이 터져 나왔다가 곧 잿빛으로 덮였다. 브랜드는 그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구는 기억을 가진 존재이며 균형이 깨질 때 그 기억은 자연의 언어로 말한다고 했다. 그동안 서방은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방에서 일어나는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관찰자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그는 북방우의 별자리 정렬이 지리적 변동뿐 아니라 인류의 의식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들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의 정치 경제 체제의 붕괴는 이미 동방에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반영일 뿐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중국 내륙에서 발견된 고문서 풍지록 풍지류 이 구절을 인용했다. 용이 둘로 갈라지고 호랑이가 무릎 꿇을 때 바다는 3번 울부짖고 태양은 그 빛을 바꾸리라. 그는 용이 정치적 권력을, 호랑이가 영적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다. 권력이 지혜를 억누르려 할 때 하늘 자체가 반응한다는 뜻이었다. 브랜든의 비전 속에서 아시아의 경계는 황금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3개의 상징이 빛났다. 한국의 호랑이, 중국의 용, 그리고 일본의 태양. 그는 이 문양들이 단순한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영적 힘이라고 말했다. 각각의 상징은 하나의 가르침을 품고 있었다. 호랑이는 용기, 용은 변화, 태양은 희생. 그리고 이 세 힘이 충돌할 때 지구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동중국해 상공에서 나타날 하늘의 징조에 대해 말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선들,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되는 일식들, 그리고 오리온자리 근처에 나타날 붉은 별, 단 몇 분 동안만 보이지만 새로운 주기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각성의 인장이라 불렀다.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브랜든의 기록을 조사하자 놀라운 일치들이 드러났다. 천문학자들은 그의 비전에서 언급된 바로 그 시기에 화성, 금성, 토성이 드물게 정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한국의 문헌들에서도 동일한 행성 배열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방랑신의 회합, 팡랑 셴즈회이라 불렀다는 점이었다. 브랜드는 이 정렬이 바로 시대와 시대가 맞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가 동방을 바라보게 될 때가 온다고 말했다. 그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정치체제의 붕괴와 자연의 불균형이 사람들로 하여금 옛 전통, 승려들의 가르침, 잊혀진 고서 속에서 답을 찾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대가 외면했던 지혜가 절실히 다시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인상적인 문장을 남겼다. 동방에서 시작된 것은 서방에서 끝날 것이다. 어둠에서 태어난 것은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비웃던 자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보게 되리라. 브랜드는 고통의 순환이 동시에 계시의 순환이라고 믿었다. 겉으로는 파괴처럼 보일지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영적 각성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모든 예언은 시간 속에 뿌려진 씨앗이며 세상이 준비될 때 그것은 꽃을 피운다고 말했다. 그는 동방과 서방의 순환이 우연이 아닌 거울이라 했고 한국의 산에서 조용히 시작된 것이 결국 바다를 건너 전 세계를 울리는 메아리가 될 것이라 했다. 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며 관찰할 줄 아는 자에겐 징조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 하늘과 땅이 같은 경고를 내릴 것이라 했다. 벼락이 성스러운 장소에 떨어지고 이유 없는 강풍이 대륙을 가로지르며 일식과 월식의 연속이 영적 수학의 시간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달빛은 더욱 강한 은빛으로 바뀌고 한낮의 태양은 몇 분간 사라진 듯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이것이 자연의 이상이 아닌 우주가 운명을 다시 맞추려는 코드라고 믿었다. 하늘이 목적을 갖고 움직일 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과 티베트의 고사찰들에 전해지는 고대 문서들에도 같은 시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명의 금선 셴밍이 진셴이라 불리는 한 두루마리는 100년 전 한 승려가 발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있다. 해는 따뜻하지 않게 빛나고 바람 없이 물결이 이는 날 인류의 심장은 다시 무거워지리라. 브랜드는 이 구절이 현재를 말한다고 했으며 옛 승려들은 모든 문명이 새로운 여명을 맡기 전 반드시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곧 드러날 일들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혹은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대전환, 인류 전체의 영적 변형이라고 보았다.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지금의 고통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모든 지진은 지구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모든 폭풍은 새로운 공기의 숨결, 들불은 지구 내부의 불꽃이 밖으로 비추는 영혼의 요청이라고. 브랜드는 어느 꿈에서 한국 땅에서 세계의 빛기둥이 솟구쳐 하늘과 연결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기둥들로부터 황금빛 파장이 흘러나와 일본과 중국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갔다고 한다. 빛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된 경배였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조화의 시작이 될 징조라고 했다. 과학과 신앙,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는 집단적 각성. 민족들의 힘은 더 이상 무기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반복했다. 브랜드는 또한 세상이 3번의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충격, 지진, 가뭄, 화산 폭발 등 지구의 정화를 알리는 자연재해의 형태로 찾아올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충격, 정치와 사회 구조의 붕괴로 지도자들이 자신의 오만 속에서 길을 잃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충격, 영혼의 충격, 즉 수많은 이들이 바깥에서 찾던 모든 답이 결국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집단적인 영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브랜드는 마지막 기록들에서 한 고서를 언급했다. 그것은 부산 인근의 산속 동굴에서 발견된 책으로 이름은 회색 하늘의 유언 우이 티엔츠 이슈이었다. 그 안에는 별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별자리 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었고 옆에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쓰인 문장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한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세상이 두 개의 침묵으로 갈라질 때 푸른 심장이 일어설 것이다. 브랜드는 이 푸른 심장이 바로 한국을 의미한다고 했고 어둠 속을 밝히기 위해 부름받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정화의 무대가 될 것이라 믿었다. 정치도 종교도 아닌 보편적인 새로운 지혜가 그 땅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동방과 서방,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한국은 두 세계 사이의 등불이 될 것이다. 하나가 끝나고 또 하나가 시작되는 세계. 그는 그렇게 말했다. 브랜든의 말은 과학, 신앙, 신비를 자연스럽게 섞어내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압, 태양의 리듬, 바닷물의 흐름조차도 전 지구적 에너지 변환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네. 그는 온 우주가 새로운 진동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변화에 저항하는 자는 자신의 밀도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일식이 한반도 위에 정렬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깨닫게 될 것이다. 예언은 결코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남에 관한 것임을. 그는 인간이 혼돈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의 탄생이며 모든 그림자는 빛을 위한 준비라고 했다. 그리고 바람, 흔들림, 불꽃이 지나간 뒤 마침내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황금빛 여명, 그것이 인류의 영적 부활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브랜든은 마지막 방송을 평온한 목소리로 마무리하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징조는 이미 던져졌으며 이제는 각자가 어떻게 이 순환을 지나갈지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희망은 정부나 종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선택한 각자의 마음속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방, 그 중에서도 한국이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힘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보여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수백만 명의 기억에 남았다. 하늘은 위협하지 않는다. 경고할 뿐이다. 땅은 벌하지 않는다. 깨어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두려움에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미래가 손짓하고 있음을 보게 되리라. 화면이 어두워졌고 조용히 한 문장이 남았다. 준비하라. 순환이 시작되었다.